네, 반갑습니다. 남정선 세무사입니다. 우리 그 관세사 1차 객관식 내국 소비세법, 이게 이 책이죠. 2024년 대비 책으로 강의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. 이제 객관식 2024년 대비 1차 객관식 수업 대비해서 내세법 강의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내국 소비세 뭐 당연히 이제 다 개론이나 이런 이론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죠.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내세법의 가장 큰 틀, 그다음에 개별소비세법, 그리고 주세법. 부가가치세법이 얘는 변함이 없어요. 30문항. 고 객관식 문제 뭐 당연히 개론할 때부터 보셨지만 오지선다 문제. 자, 개별소비세법이 이제는 6문제라고 보세요. 원래 5개 나왔었거든요. 5개가 나왔었는데 그 주세법에 원래 주세 뭐 납세증명표지, 뭐 주세 면허, 뭐 이런 그 주류 제조 허가 이런 각종 절차 규정이 주세법에 2020년까지는 들어가 있다가 21년에 걔를 별도로 분리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옛날 예적 2020년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시험에 나오는 건 지금 현재의 주세법이잖아요. 그래서 주세법의 범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. 옛날 기출문제 중에. 그래서 걔네들을 다 삭제하고 그러면 기존의 분량이 한 요만큼 됐다 그러면 거기에 한 3분의 1을 잘라낸 거예요. 도려낸 거예요. 그러니까 분량이 줄죠. 그래서 그 뭐 주류 허가라든가 면허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안 나와요. 왜? 주세법이 아니거든요. 물론 시험 문제 이제 시험 범위를 공부하면서 주세법과 뭐 그 주세 관련된 그 절차에 관한 법을 이름을 적어주면 모를까. 그건 지금 그렇게까지는 뭐 수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22년, 23년에는 22년에 긴가민가 했어요. 6문제, 4문제 이렇게 나와서 2022년에 그렇게 나온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. 근데 21년에 개정이 되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데 뭐 3월 말 이쯤 되니까 시험 때 바로 21년은 못 냈을 거고 21년에 개정을 반영하면 분량이 분명히 5대5는 아니에요. 그래서 뭐 7대3 아니면 6대4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문제, 4문제. 그래서 23년에도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앞으로는 비중을 부가가치세법 30문제는 변함없이 그대로 종전대로 가고요. 개별소비세법 6문제, 주세법 4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중에 3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. 4개도 공부하시면 맞출 수는 있는데요. 자, 이제 본인의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가시면서 일단 내가 1차를 붙어야 되겠는데 당연히 붙어야죠. 지금 내세법, 내국소비세, 내세법에서 좀 합격 점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, 뭐 회계도 있고 영어도 있고 무형영어, 뭐 관세법 이렇게 있을 건데요.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내가 여기에 목표 점수가 몇 점이다. 컷에 거의 근접하게 붙으면 안 돼요. 애매해요. 마킹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. 내세법의 경우에 내가 목표 점수를 몇 점 정도로 넉넉하게 조금 해야 되겠다가 나와야 돼요. 지금 관세법이 만약에 아직 개론도 안 듣고 있다.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 그러면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70점 정도 전후 목표 잡으시면 되고요. 다른 과목들을 좀 어느 정도 골고루 다 해서 다 기본 한 60점 이상씩은 나오고 있다. 평균적으로.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정도 혹시 나올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연습을 하면 나온다. 그러면 한 80 사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고득점이에요. 60점만 받아도 사실 큰 문제 없을 건데 일단은 한 70에서 80 사이
그저 뭐 회계선생님들이 아니 뭐 내세법 목표를 뭘 그렇게 높게 잡냐 60점 목표로 해라. 근데 솔직히 부가가치세법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훈련이 좀만 되면 쉬워요. 이게 쉽다고 하면 짜증나지. 해봐.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약간씩 좀 건드리는 거예요. 근데 제대로 된 맥락을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그냥 고민은 하시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나 관세법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약간 내세법은 그냥 1차 때만 그냥 대강 얼추 좀 점수 넘고 그다음에 그냥 살짝 선만 넘고 그렇게 해서 통과만 되면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 하자에 조금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얘를 뭐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는 아닌데 약간만 조금 더 하면 되게 편하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좀 공부 노력들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너무 전략적인 거에 치중해서 하시다가 애매하게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한 과목에서 일단 어찌됐건 평균 점수로 가니까 어차피 꽈락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한 5문제 정도 빼고서 25문제 정도다 그러면 솔직히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여기 있는 거를 다 풀고 자주 나오는 지문들을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일단 그냥 기본 한 75 이상은 나와요. 계산 문제를 버려도. 계산 문제까지 꼭 하고 싶으니까 계산 문제 풀다가 시간이 또 부족해. 그러면 안 되죠. 전략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이제 잘 아무래도 좀 이제 진행을 잘 하게 될 거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런 연습은 하시고요. 목표 점수를 한 7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잡으시면 합격을 하는 데는 좀 되게 넉넉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. 물론 나는 회계가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. 예전에 영어를 엄청 잘하던 제 학생이 있었거든요. 그 친구는 들어오세요. 그 친구는 영어는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.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학생이 공부하던 시절에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근데 가도 지금 30대 후반 가라고 하면 되죠. 인데 관세 쪽 이제 공무원이거든요.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다 결국 공무원 쪽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학교에서 계산기를 썼대요. 계산기를 딱 쓰는 순간 약간 산수 바보가 되죠. 아니 계산기 없으면 10 더하기 10 하기가 불안해요. 아니야? 계산기 없으면 더 쌤 할 때 좀 머리로 계산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?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거의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이제 나도 나름 수능 1세대야. 수능 1세대. 수능 끝나고 사실 이제 바로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사무실 할 때도 과외를 했어요. 왜냐면 그걸 중학교 2학년짜리 엄마한테 붙잡혀갖고 얘 고3 때까지 그만두시면 안 돼요.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막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집도 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세무사 하면서도 수습 받을 때도 그러고 나 피곤해 죽겠다 너 그냥 공부해라 이러고 막 누워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 정신교육은 내가 잘 시켜주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. 근데 수학과외를 한 13년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딱 계산기를 이제 현업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회계사 준비하고 세무사 준비하고 할 때 계산기를 딱 쓰는 순간 고3짜리 수학 계산을 손으로 다 풀어내던 나름 지저분한 숫자를 풀어내던 사람이 잠깐만 210 더하기 170 하면 얼마지? 한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. 산수가 안 돼요. 산수가. 네. 어찌됐건 뭐 계산기를 자꾸 쓰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숫자 개념 이런 거에 또 약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뭐 갑자기 쓸데없이 그때 학생들 가르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문제 중에서 이게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목표 점수를 한 75점 전후로 한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해봤자 2문제, 3문제가 나와요. 그거를 막 이렇게 뭐부터 하려고 그래? 그래도 열심히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사실 생각도 안 하고 계산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. 제가 풀어보라고 하거든요.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을 때 버리면 돼요. 근데 풀어봐야 이게 쉬운 문제인지 아닌지 알지. 틀려봐야 알고. 근데 이거를 일단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계산기부터 두들겨요. 계산기부터.
너무 희한한 게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회계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뭐부터 해요? 아니 문제를 안 읽고 애들이 계산기부터 두들겨.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그 이제 관세직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회계만 꽈락을 넘으면 시험에 붙는 모든 게 이제 영어가 이제 날라다니니까 영어도 엄청 잘하고 뭐 세법도 나쁘진 않았어요. 내가 가르쳐가지고 네.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회계도 약간 막 이렇게 과외처럼 과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와서 거의 과외처럼 계속 질문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회계가 딱 40점. 그, 그 친구는 목표 점수가 뭐예요? 회계는 40점만 되면 이분은 행복한 거야. 그럼 다른 과목들이 목표 점수가 이것만 조금 더 약간 더 높아야 안정적이죠. 그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어가 정말 진상이다. 정말 영어가 내 인생의 왼수다. 아니 뭐 그래도 꽈락은 넘겨야죠.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. 근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모의고사를 봐도 얘가 지금 당장 단기간에는 안 된다.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무역 용어는 저는 배워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. 약간 나중에 실무할 때 그래도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하고 좀 어떻게든 본인을 좀 약간 그 격려해 주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뭐 시험이 그렇게 되나? 그러면 영어가 너무 약하다. 그러면 다른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목표 점수를 높게 설정하실 수밖에 없어요.